예,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 7월 13일 화요일 날 방송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동향이 채권시장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연관이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채권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알면은 주식이 더 잘 보인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같은 자산 운용시장으로 서로 공격수와 수비수라고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공격은 주식이고 수비는 채권이고, 주식을 산 돈으로 팔아서 채권 사고, 채권을 샀다가 다시 돈을 주식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자산 운용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채권도 좀 알아야 이해가 쉽죠. 그래서 구태여 이제 채권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런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고, 주식 투자에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채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설명하기도 좀 까다롭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좀 쉽고 단순하고 아주 베이직한 필수적인 요소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식 투자에 별로 문제가 없는 이런 수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 이 채권시장하고 채권시장적 현상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월가의 그 주식시장 현상이었죠. 잘 나가던 주식이 주춤주춤하다가 갑자기 막 급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경계령,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화되면서 공포감이 좀 증폭돼서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디플레이션 걱정으로 둔갑하는 이런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날 주말에 하루 만에 완전 반전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잡힌 것도 아닌데 그 걱정이 하루 만에 어떻게 없어졌느냐. 이게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요. 아니, 은행 실적 발표가 지금 임박했잖아. 은행이 실적이 좋고 배당이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너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걱정이 해소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게 채권에 비해서 부각된단 말이에요. 은행주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 좋은 은행주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출발 첫날도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이건 은행주의 현상이에요. 은행주의 현상. 그래서 이거 은행주 실적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또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바뀌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왜 하느냐. 데이터 변화도 없는데 이게 은행주의 실적 발표 현상이고, 이게 채권시장의 현상이에요. 채권시장. 채권이 이게 수익률을 딱 보니까 은행주 수익률에 비해서, 은행주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마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주식이고 디플레이션 수혜주가 채권이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수혜주로 갔다가 인플레이션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 자금이 왔다 갔다 눈치 보기로 시속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매크로적 현상,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매크로 거대 경제, 거시 경제적 현상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 현상이라 그래요. 기업 실적적 측면에서 배당 수익률 가지고도 비교됩니다. 배당 수익률.
당장 기업은 배당 수익률로 투자하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물론 성장주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성 비교할 때 채권 수익률하고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보니까 은행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은행 배당 수익률이 4% 5%인데 채권 수익률은 지금 0%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상대적으로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주식 배당 수익률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수혜가 하루 둔갑한 게 아니라 은행주 현상으로 이렇게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 관점에서 채권, 주식을 비교할 줄 알아야 주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이게 채권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 미국 장기 10년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또는 금리가 앞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더니만 왜 갑자기 이렇게 슬슬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지? 이 급락을 하는 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급락을 하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급락이 계속될 것인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예상할 뿐이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경기 회복으로 해서 가동된다고 하면 윗방향으로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르던 경기가 완전히 왕창 내려앉는다고 비관적으로 보면은 아랫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판단 근거가 이해가 돼야 판단을 하지. 이 수익률을 이해를 해야 판단을 하지. 그래서 이 수익률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질까? 디플레이션, 경기가 나쁘리라고 예상하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기대, 디플레이션 반대로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이 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하면은 수익률이 곡선이 올라가요, 이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할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할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도 사실상 이해가, 초보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는 거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 이건 국채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은 단기 국채, 요거보다 단기 국채는 이 수익률 곡선이 요 곡선보다 아래편에 있어요. 단기 국채는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위로 30년 국채 이렇게 더 장기로 올라가면 이 수익률이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더 장기로 가면 수익률이 더 높은 거니까.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건 국채인데 제일 안전한 국채죠. 그러나 회사채, 국채보다는 신용도가 떨어지죠. 회사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회사채는 이 국채 수익률보다 더 위편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익률 곡선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 국채 수익률 장단기는 어느 편에 있다, 또는 회사채는 어느 편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감돌이 이렇게 그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쉬우니까 들어오죠. 근데 방향은 모른다. 이거 방향은 이걸 가지고 이건 지나온 궤적이지, 앞으로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코로나 사태가 쭈그러들면은 윗방향으로 가고, 코로나가 더 악화되면 아랫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왜 이렇게 되느냐, 디플레이션이라고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왜 올라가느냐, 요거에 대한 이해도 희미하게 되지만 좀 더 분명하게 되지는 않아죠. 그걸 위해서는 이 수익률 곡선을 반대로 거꾸로 보기를 해야 됩니다. 이 수익률은 이 가격에 대한 이자율의 역수예요. 이게 이자율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표시하자면 채권의 가격은 이것을 거꾸로 놓으면 채권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을 읽을 때 거꾸로 보기 해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읽으면 더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익률 곡선이 떨어졌을 때 디플레이션일 때 가격은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지? 채권을 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내 돈을 지켜야 되겠다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금리가 낮더라도 채권 안전한 국채로 몰리죠. 돈이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채권을 사니까 채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일 때는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채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금리 1%밖에 안 주는 거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주식으로 올라타야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를 때는 채권을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계산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수니까. 그래서 수익률 곡선하고 정반대 거꾸로 보기 한 이 가격 흐름이 채권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항상 거꾸로 차트를 그려가지고 채권 가격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방향도 조금은 더 잘 보입니다.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지금 이 금리로 해서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수익률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지만 그러나 미래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좀 더 분명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채권을 알으면 지피지기면은 백성백성이다, 백전백성이다, 이거 속담에 있죠. 근데 지피지 적을 알면은 내가 백전백성한다. 이거 전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백전백성이죠. 당연히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주식의 적군,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공격수라고 본다면 채권은 방어 수비수입니다. 그죠? 수비수의 마음을 내가 페널티킥을 차는데 오른쪽으로 누볼 것이다, 왼쪽으로 누볼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만약에 안다면 백전백성인데.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까지는 아니라도 그만큼 적을 알면은 내가 좀 더 유리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실적, 이것은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전망에 관련되는 것뿐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인플레이션으로 바뀐 것 때문만은 아니라 은행주의 실적과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에 주목하고 그쪽으로 채권에서 은행주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